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9월 셋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트한 셀러 시장 속에서 이제 캐나다 주택 가격이 추가 상승하고 있고, 주택 가격은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판매자 시장, 그러니까 셀러 시장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와 함께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매스컴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Better Dwelling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부정적인 기사만 업로드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Better Dwelling이라는 사이트가 주로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반면에 그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장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하지만 근거 데이터가 있는 기사들이고 최근의 이슈들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들이기도 해서 참고는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소식을 보면요. 타이트한 판매자 시장 속에서 캐나다 주택 가격이 추가 상승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기사 원문을 보시면은요. 세일이 지금 5개월 연속 하락세죠. 최근에는 살짝 주춤해진 모습입니다만 anyway, 계속 5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고점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6년 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했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아직 높다는 거죠.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판매량이요. 그리고 다른 소식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판매된 주택의 수는 0.5% 감소한 반면 판매를 위해서 새롭게 시장에 나온 부동산 수는 1.2%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이제 캐나다 전체에 대한 통계인데요. 그래서 이 소식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이 계속 감소된다는 거는 방금 전에 차트를 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록된 부동산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캐나다 전체이긴 하지만 지금 가을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시티 오브 토론토 이제 리스팅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9월 초를 지나면서 매물량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판매량은 내려가고 있는데 매물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가을 시장을 맞이해서요.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상승세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가을 시장을 맞이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공급만으로는 주택 가격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조금 더 읽어봤던 내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공급이 문제다. 공급이 없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이 공급 때문에 지금 선거 공약에서도 이슈죠.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는데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주택 공급 탄력성 이런 지수도 나오고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기사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쭉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와 관련돼서도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려면 이번 영상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다른 소식들도 못 전해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미국 대도시 지역의 중앙값은 탄력성이 2.26으로 캐나다보다 약간 높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슷한 이제 주택 공급 탄력성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매우 다른데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 40% 정도 더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여기 주택 공급 탄력성이 뭐냐 하면 이제 주택 공급에 따라 주택 가격이 반응하는 정도로 공급이 1이라는 수치보다 높을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
0.26으로 미국이 이제 캐나다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만 본다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집값이 더 비싸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40% 정도 주택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만 가지고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탄력성이라는 수치와 미국과 캐나다의 주택 가격 상승률, 그런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렇게 추려서 전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부동산 거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라는 내용이에요. 최근 미국 연준에서 2021년 1분기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G7 나라 중에서 독일과 캐나다만 부동산 시장 거품이 이제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연준에 의하면 1, 2분기 정도 지속되는 exuberance index, 여기서는 한국말로 뭐 주택 활기 지수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exuberance index가 1, 2분기 정도 지속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5분기 연속 지속될 때 이제 거품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급격한 조정이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Germany죠. 독일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캐나다인데 그리고 25분기예요. 독일이. 캐나다가 24분기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7번째 미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뉴질랜드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뉴질랜드도 사실 5분기 이상은 안 됐어요.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기간은요. 그리고 최근 대출 규제를 들어간 한국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 상승 기간이 5분기를 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24분기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장 높은 독일과 비교했을 때 1분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심지어 독일은 이전에는 훨씬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캐나다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은 캐나다의 물가가 2005년보다 173% 인상되는 동안 독일에서는 74%만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캐나다보다 주택가격 상승 기간이 더 오래됐는데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독일의 2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선거 기간이라는 걸 의식했듯이 한마디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책 위반자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수정이 언제 발생할지 파악하기는 더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종 신용 거품을 확장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거품이 터지는 순간과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분명히 어떤 시점에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을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신용 거품을 확장한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가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No one wants to be the guy on watch when the bubble pop, so it turns in a game of hot potato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게임 같죠. 그래서 제 성격 같아서는 이 24분기에 대한 6년이죠. 6년의 데이터들을 다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캐나다의 부는 이제 부채에 비해 급증하지만 이제 은행 임원들은 이것이 신기루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might be a mirage라고 나오는데 이걸 보는 순간 한 호텔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갔었는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호텔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전공이 호텔 경영이라
이제 그때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호텔들을 다 가봤었거든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미러지라는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요. 자, 낮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밤이고요.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카지노죠. 지금 공연 중이네요. 수영장도 있고요. 돌고래가 쇼도 하고요. 스포츠 관련돼서 이제 배팅하는 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라스베가스 전경인데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호텔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렇게 최신 호텔은 아니었어요. 최신 호텔에는 아니었지만 이 라스베가스의 호텔 인더스트리를 상징하는 호텔 중에 하나가 이 미라주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제 밤에 도착했는데 계속 사막을 가다가 저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불빛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 메인 스트리트로 제가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5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우나 같은 되게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5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런 별천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사막 안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게 좀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외곽을 돌아보면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 이 호텔이 있는 이 부분들만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 외곽은 사막 아니면은 뭐 일반 주택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라주라는 호텔 이름이 지금은 좀 촌스럽게 보이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지었을 때는 정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자산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텔 단지처럼 미라주 호텔처럼 신기루일 수 있다는 거죠. 신기루가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National Bank of Canada는 이것이 부의 효과, wealth effect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부자라고 느낄 때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그리고 자산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종종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BMO의 Chief Risk Officer 같은 경우는 최근 홈 이퀄리티가 과장될 수 있다고 경고도 했거든요. 이 그래프를 좀 더 보시면 지금 자산 비율과 부채 비율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부분이 과거 금융위기 시점이죠. 그때 자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거의 부채와 만났어요. 부채는 상승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려갔는데 이제 코비드 시점에서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미러지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바가 많아서 한번 이 소식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있는 토론토에서 가장 저렴한 단독주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영상까지 함께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